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부동산 세법 2준호네요. 드디어 31회가 끝났어요. 이제 32회가 시작되네요. 그래서 시험 그 난이도는 뭐냐?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 공법 빼고 평이하게 출제됐고, 이번에 합격자가 이쪽 랜드 프로는 많이 나오리라 예상을 해봅니다. 그 결국은 뭐다? 학습 프로그램에 따라, 학원 방침에 따라 열심히 1년 동안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서 끝까지 강의를 들으면 합격한다. 자, 그래서 오늘 월요일 날 이제 11월이네요. 자, 딱 그 프린트를 한번 봐주세요. 자, 2차 부동산 세법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사용할게요. 자, 오늘은 그냥 이제 프린트로만 해드리겠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자, 1년 동안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커리큘럼이 나와 있네요. 자, 1년 동안 커리큘럼이 나와 있다. 자, 그럼 딱 보니까 거기 뭐예요? 기본서를 몇 바퀴 돈다? 3바퀴. 2달 코스예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3번 도는 거예요. 3번. 기본서를. 그래서 이 중개사 합격은 뭐다? 이 11월, 12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기초를 닦고 내년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수강생들은 뭐다? 1월 달부터 시작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벌써 대한민국 수강생들은 11월, 12월에 약 절반 정도가 출발합니다. 그래서 세법 공시도 똑같아요. 어떤 학원들은 세법 공시를 뭐다? 1월 달부터 출발한다고요. 벌써 실력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죠, 기초. 그리고 여기는 기본.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거기 뭐라고 찍혀 있나요? 핵심, 심화 이론이에요. 3살, 심화. 이렇게 해서 3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 5월, 6월은 뭐가 나와 있다? 지금 3바퀴 기본서 돌았죠? 그래서 5, 6월은 이제 기본서를 압축한 요약집 강의가 들어갑니다. 5, 6월 달부터. 그럼 이제 기본 이론 3바퀴 하고 이제 5, 6월 요약 강의가 들어가죠? 이것만 잘하더라도 60점 만든다. 그러나 요약집만 공부하면 실패해요. 항상 앞에 뭐다? 기본 이론이 바탕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요약집 강의하고, 그럼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7, 8월은 뭐가 들어간다 적혀 있어요? 문제풀이가 들어간다. 그래서 문제풀이가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2달이네요. 9월, 10월은 이제 파이널 특강 또는 식곡대라고 나와 있죠. 오른쪽에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 특강을 듣고 시험장에 가면 거의 합격한다. 거의 합격해요. 자,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이제 커리큘럼을 설명했네요. 자, 그 다음 장으로 넘겨보세요. 자, 1번 오른쪽 자격시험 항목이다. 1차, 2차. 이거를 있잖아요. 구분을 못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시험 꼭 끝나면 특히 공시세법은 어떻게 채점하나요?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채점은 1차, 2차로 구분하죠. 1차는 뭐가 있다? 민법, 학개론. 민법과 학개론. 몇 문항이에요? 40문항. 그리고 2차는 뭐다? 공법. 그 다음 중개사법. 그리고 공시세법. 그래서 이번 시험은 1차는 붙게 만들었어요. 1차는 웬만큼 공부한 분들은 평균 60점을 맞게 출제했다고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저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2차를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다. 다 붙이면 안 되잖아요. 특히 공법. 공법은 뭐다? 50점 맞기가 힘든 문제였어요. 얼렁뚱땅 하신 분들은. 그러나 이유와 같은 아무리 어렵게 나오더라도 끝까지 학원 방침에 따라 공부하신 분들은
한 60점 정도로 맞게 출제했어요. 그럼 40점은 틀리게 출제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부에 와닿는 느낌은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합격한 분들도 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다 40문항이네요. 40문항. 그래서 공시세법은 합쳐서 40문항이에요. 합쳐서. 그 이거를 꼭 물어보더라고. 합쳐서 40문제다. 왜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했을까요? 왜 따로 내용이 달라요. 따로 배울 뿐이지 뭐다? 같은 과목이다. 자, 그래서 평균 몇 점 이상 맞아야 된다. 거기 적혀 있죠? 60점 이상. 1차 따로 2차 따로 채점해요. 평균 60점 이상. 단 가락 맞으면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그럼 가락은 몇 점 미만이에요? 40점 미만. 1, 2차 동일하다고요. 그럼 60점은 몇 개 이상 맞춰야 60점이에요? 24개 이상. 그럼 40점은 몇 개 이상 맞춰야 돼요? 16개 이상. 그래도 아무리 잘하더라도 뭐다? 과락이 있으면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1차만 딱 보자고요. 자, 민법을 80점 맞췄어. 그럼 학개론을 50점 맞았어. 그럼 합치죠? 그럼 평균 60이 되잖아요. 뭐 된다? 합격. 합격이 되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고. 근데 민법은 90점을 맞았는데 이 학개론을 뭐다? 37.5. 과락이죠? 그럼 120이 넘어가지만 얘는 불합격. 이렇게 된다고요. 그 1, 2차 동일해요. 평균 60이다. 평균 60이에요. 근데 1차는 평균 60이야. 그 다음 2차는 뭐다? 평균 55야. 그럼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그럼 이거는 1차만 합격. 내년에 2차를 또 다시 봐야 돼. 다시 봐야 돼요. 근데 1차는 평균이 뭐다? 55야. 2차는 평균이 90점이야. 그럼 이럴 때는 둘 다 불합격. 그래서 1차를 합격하면은 2차가 유효합니다. 그래서 1차를 60점 미만 맞았어. 그럼 2차 100점 맞더라도 전체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반기까지는 뭐를 열심히 한다? 여기서 민법, 그리고 학개론, 공법이 비중도가 큰 과목이에요. 세 과목이. 그래도 이 상반기 위주는 세 과목으로 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1차 위주로 공부합니다. 왜? 1차가 60점 이상이 돼야 2차가 유효하죠?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나머지 과목은 뭐다? 수업에 충실히 임하면 충분히 따라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세법 선생이에요. 세법. 그래서 세법과 공시는 같은 과목 40점이다. 같은 과목이요. 같은 과목은 토탈 몇 과목이다? 5과목이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2차만 놓고 봤을 때는 뭐다? 이 중개사법은 2차에서 가장 점수가 많이 나오는 과목이 뭐다? 중개사법이에요. 그래서 중개사법은 80점 이상을 맞춰야 됩니다. 왜? 공법에서 가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어정쩡하게 한 사람은 뭐다? 가락이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2차 과목에서 효자 과목이 뭐다? 중개사법. 막 90점도 나오고 87점도 나오고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시간 날 때마다 뭐를 봐야 된다? 중개사법. 70 몇 점 맞으면 거의 2차가 흔들립니다. 자, 위에 어떻던가에 과목의 특성을 설명했고, 제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장에 끝나서 공시세법 어떻게 채점해요? 묻지 말으면 안 돼요, 이거. 합쳐서 40문항이다. 자, 이렇게 해서 항목을 좀 설명했네요. 그러니까 토탈 배우기는 몇 개로 나눠서 배운다? 6개. 그래서 3번, 4번을 합치는 거예요. 합쳐서 40문항이 된다.
우리 집 사람도 이번에 이창환 받는데 붙었어요. 10년 만에. 의지의 여자예요. 우리 집 사람. 붙었다고. 딱 62점으로 붙었어. 10년 공부했다고요. 왜? 집중을 안 하고. 그냥 친구 따라 왔다 갔다 보니까 10년 만에 의지의 인간이에요. 나는 그래서 머리는 좀 안 좋지만 그런 끈기를 높이 사요. 그럼 붙으면 됐잖아. 붙으면 되는 거예요. 포기를 하면 인생 끝나는 거야. 자, 그 다음. 자, 밑에 내려오면 2번 뭐가 있다?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죠? 자, 오늘은 공개 강의인데 뭐 공개 강의예요? 세법. 세법 공개 강의예요. 이번에 이 프린트에서 두 문제 정도가 나와요. 오늘 배운 거에서 공개 강의지만 아주 중요한 공개 강의예요. 자, 부동산 세법이 뭐다? 부동산 세법은 세법이 뭐예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금을 잘 알아야 돼. 작년, 올해까지 규제재택이 몇 번 나왔어요? 20번 이상 나왔죠? 세무사들도 세법을 헷갈려. 하도 바뀌니까 이제 앞으로 뭐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중개업에서 돈하고 직결되는 게 세법이다. 그래서 세법을 잘하는 분은 중개업도 잘해. 그래서 쭉 아파트 단지에 10개 중개업소가 있어. 그럼 실력이 있다 없다 딱 물어볼 때는 세법 물어보면 있잖아요. 그 사장님이 답변을 하나 못하나 그거를 딱 봐야 돼. 그럼 답변을 하신 분들은 뭐다?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거기는 고소득이야. 우리 아파트 옆에도 중개업소가 10개야. 두 군데만 잘 돼. 그래서 작년에 올해까지 뭐다? 전월세를 한 300개 해서 매매를 한 서너 개 했고, 그럼 고득 나머지 80%는요. 그냥 손님이 없어요. 이렇게 차원이 달라요. 그럼 옆에 한두 군데는 왜 달라? 옆에 중개업소랑 차별화를 둔 거예요. 똑같이 가면 문 닫아요. 그래서 위기가 곧 뭐다? 기회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 이번에 10년 만에 붙었다 그랬죠? 그 친구들은 다 돈 벌었어. 다 돈 벌었다고. 그래서 합격하니까 걱정하더라고. 어디로 갈까? 그럼 친구 밑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3년간 열심히 배워라. 왜? 모든 게 한 방에 되는 건 없잖아요. 꾸준히 실력을 쌓아가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더라도 이건 이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일어난다고요. 그러면서 실무를 익히면서 이제 고소득을 정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 있으면 된다. 힘을 내시기 바라면서,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세법은 세금에 관한 법이다. 그래서 세법이에요, 세법. 그래서 세법인데 다 배우는 게 아니라 뭐를 배운다? 부동산에 관련된 세법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법은 상식이에요.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면 7억짜리 집 사면 세율이 몇 프로예요? 이건 알잖아요. 7억짜리 집 사서 유상 세율이 몇 프로? 이건 알잖아. 몇 프로? 아, 마스크 써서 답을 안 하는구나. 6억까지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1에서 3%. 세분화시켜. 9억 초과를 거래하면 뭐다? 3%. 근데 하나 있는 상황에서 하나 사지? 그럼 이게 또 법이 바뀐 거야, 이거. 하나 있는 상황에서 하나를 사면 몇 프로? 그냥 8% 하면 안 돼. 어떻게? 하나 갖고 있지? 어디 거를 샀냐? 지역을 물어봐야 돼. 조정 대상이냐 비조정이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이런 거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동산 세법은 뭐를 배운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와 관련된 법을 배우는 게 부동산 세법이라고요. 취득이 뭐다? 사고. 양도가 뭐다? 팔고. 보유가 뭐다? 가지고. 다 알잖아, 이거. 그죠? 사고 팔고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부동산 세법이에요. 그럼 살 때 무슨 세금 내?
등기할 때는 무슨 세금 내고 와야 된다? 취득세를 내야지. 그래서 우리 세법은 사회현상이에요.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 그럼 살 때 무슨 세금 내? 취득세. 그래서 뭐를 받아? 영수증을 챙기고 그 다음 등기소로 가서 등기 접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뭐래? 등록면허세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내고 싶은 세금이 등록면허세예요. 뭐 취득할 때? 자격증 취득하면. 면허를 취득했지? 30일에 자격증을 취득하면 등록면허세를 내야 돼.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세금이에요. 등록면허세, 자격증 취득. 단 우리 세법은 부동산이죠? 소유권이 아닌 거를 취득했을 때는 등록면허세를 내는 거야. 소유권은 뭐다? 취득세를 내고 소유권이 아닌 거는 등록세는 없어졌어요. 10년에 사망했다고 2010년. 그래서 2011년 1월 1일부터는 등록세가 아니라 어떤 용어를 쓴다? 등록면허세. 위에 거는 소유권 취득. 밑에 거는 소유권이 아닌 것. 그럼 소유권을 취득하면 권리증에 어디에 기재가 돼요? 갑구, 을구. 갑구에 기재되는 게 대부분 취득세야. 그 다음 저당권을 취득하죠? 전세권을 취득하죠? 권리증에 어디에 기재돼요? 을구. 그래서 을구에 기재되는 게 대부분 어떤 세금이다? 등록면허세다. 자, 그 다음 상속받으면 무슨 세금 내? 상속세. 증여를 받으면 무슨 세금 내? 증여세를 내는 거야. 요렇게.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내는 거죠?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상속받고 싶어? 증여받고 싶어요? 집안 상태에 따라 달라져요. 그죠? 평민들은 뭐다? 대부분 죽으면 다 갖고 가라 그래요. 우리 부모님도 그래요. 좀 증여 좀 해주면 안 되나요? 이러면은 뭐 평민들이잖아. 죽으면 갖고 가라 그래요. 그럼 언제 돌아가시냐고. 부모님 나이는 95세. 아들 나이는 뭐다? 75세야. 빨리 결혼해갖고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뭐를 해요? 영모가지를 많이 하잖아. 영모가지. 모기지야, 모기지. 그래서 은행에 주택을 저당 달펴갖고 매일 돈 깎아 쓰죠? 그 은행에서 매달 예를 들어서 가액에 따라 달라지잖아. 200만 원은 주면 자식이 3명이야. 그럼 n분의 1로 나눠 갖는 거야. 평생 동안. 이것도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매일 집에 한 번은 올 거 아니야. 돈 가지러. 절대 통장으로 입금시키면 안 와. 현찰로. 딱 오면 봉투에 담았다가 n분의 1로. 자, 이렇게 해서 상속세, 증여세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죠. 상속이란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란 재산을 취득할 때. 근데 이번 시험에 뭐가 나왔어? 상속세가 나온 거야. 무슨 관련 세금이다? 취득 관련. 이게 학개론에서 출제가 된 거야. 학개론. 한 문제 먹고 들어가잖아. 세법 때문에. 수없이 세법에서 배웠잖아. 그래서 상속, 증여는 취득, 보유, 양도 중 어디에 관련된 거다? 취득 관련. 이게 답이야. 근데 이상하다. 이제 세법 문제가 학개론에 나왔어. 그 기억이 안 난대. 또 세법이 학개론 문제 풀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 원인이 이렇게 되고 위에는 뭐다? 대가를 주고 유상. 대가 없이 취득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무상.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공짜로 취득했을 때. 자, 그 다음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뭐다 이제. 가지고. 그래서 돈 주고 사면 취득세. 그 다음 무상. 대가가 없는 거지 불로소득이야. 그래서 불로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상속증여세다. 그럼 여러분들이 상식이 뭐다? 배우자 간의 증여는 증여세가 얼마까지 없어요? 배우자끼리는. 얼마까지 증여세 안 나와? 6억까지. 근데 등기 쳐야지
무슨 세금은 내야 돼? 취득세는 내야 됩니다. 그럼 부모가 자식에게 주면 증여세 얼마까지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 또 자식이 부모에게 들 수 있죠? 얼마까지 안 나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 그래서 부부간의 뭐다? 증여는 6억까지는 증여세가 안 나와. 그 대신 그 금액에 대해서 등기 쳐야지. 증여받으면 등기 칠 때 뭐를 내야 된다? 취득세를 납부해야 돼요. 단 줄 때마다 공제받는 게 아니에요. 10년에 한 번만. 합쳐서 10년 합산. 그래서 돈 많은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손자에게 증여하잖아. 10년에 한 번씩 증여하는 거야. 세금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증여세는, 부부간의 증여는 얼마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6억. 그럼 상속받으면 얼마까지 상속세가 안 나올까요? 상속받으면. 보편적으로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어. 배우자가 생존했을 때는. 그럼 서민들은 10억 가진 서민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상속세는 뭐다? 상위 32%에서 3%만 내는 세금이에요. 그럼 10억이라는 얘기는 뭐다? 공시가격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우리 부모님도 딱 재산 상태를 파악해 보니까 간출이잖아. 한 5억 되더라고. 5억. 그럼 상속받으면 상속세 내 안 내? 안 내지. 단 등기 칠 때는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취득세는 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되고, 자기가 이걸 이제 가지고 있는 거야.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1차적으로 뭐를 내는 거야? 재산세. 좀 더 상식이잖아. 재산세. 고지서가 몇 번 날라와요?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가 날라오잖아. 고지서 몇 번 날라와? 재산세. 2번. 2번 날라와. 아파트 재산세. 이상하다. 나는 한 번 날라오는데 싼 집에 사는 거야. 그래서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20만 원까지는 한 번 날라와. 20만 원 넘어갈 때는 2번 날라와. 우리 집 사람이 세법을 9년 배웠지? 이상하게 7월 달에 아파트 재산세 나는데 9월 달에 또 날라와. 나 앞에 물어봐. 왜 2번 날라왔냐? 공부 헛한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한 번 날아와서 싼 집에 사니까 그 이사 간 거야 이제. 이사 갔는데 그냥 폭등을 하네 아파트가. 폭등을 하는 거야 폭등을. 규제대책 발표할 때마다 폭등하네. 그래서 오랜만에 재산세를 올해 2번 내봤어요. 재산세가 폭등해서. 부산도 핫한 지역 되게 많죠, 그죠? 그런 동네에 살아야 돼요. 중개업을 하더라도 핫한 지역에서 해야 돼. 그래야 먹을 게 많아요. 그렇잖아. 금액이 클수록 중개 수수료가 엄청 나오죠, 그죠? 아니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동네에서 꾸준히 하는 분도 열심히 하는 분도 고소도 굴리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재산세를 낸다. 그 다음 2차적으로 부자들은 무슨 세금 내? 무슨 세를 내? 종합 부동산세를 내잖아. 사회에서 줄여서 뭐라 그래요? 종부세. 그럼 서민들은 재산세를 내죠? 부자들은 다시 한번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 부동산세. 상위 1, 2%만 내는 거야. 그러나 이제 올해 연말에 이제 겨울에 종부세가 날라오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막 상승했잖아. 그래서 종부세 내는 인구가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다. 그럼 아파트 종부세 얼마 넘어갈 때 종부세 낼까요? 얼마 넘어갈 때? 그래 상식을 알고 살아야 돼. 그래야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종부세를 얼마 넘어갈 때? 원칙은 공시가격이 6억 초과. 단 1세대 1주택이죠? 단독명의야. 9억 초과야. 그게 다주택잖아. 집이 여러 개 있잖아. 또는 집이 하나인데 공동명의로 돼 있죠? 그럼 개인별로 6억 초과야. 그럼 9억이란 분은 뭔지 아는 거야. 9억은 뭐다? 가족 중에 집이 하나야. 무슨 명의로 돼 있다? 단독명의는
9억까지는 종부세가 없어. 9억 초과 이런 거를 배우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가지고 있을 때 매년 내는 거다. 옆에 거는 한 번 내는 거지? 이건 한 번 내는 거야. 이거는 매년 내는 거야. 매년 보유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종합 소득세가 있어. 글씨 잘 봐야 돼. 종합 소득세. 소득이 뭐야? 번 거야. 자, 우리가 임대사업 하죠? 상가를 임대하잖아. 그럼 사업자잖아. 상가를 임대하면은 뭐다? 임대는 가지고 있을 때, 보유할 때 임대하는 거지? 사업자니까 1년에 한 번 뭐를 내야 돼?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사업자들 가지고 있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있다가 팔어. 자, 팔 때 내는 세금이 뭐다? 양도소득세야. 이거 뭐야 이거? 부동산을 양도하고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죠? 누가 내는 거야?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내는 겁니다. 그럼 사업자가 팔 수도 있죠? 사업자가 팔았을 때는 무슨 세금을 낸다?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내. 그럼 개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이마다 양도소득세. 매매업자가 가지고 있다가 업자가 팔지, 사업자가 팔았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뭐다? 종합소득세를 낸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 관련된 세금, 보유 관련된 세금, 팔아먹을 때 내는 세금을 구분해야 돼요.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게 뭐야? 양도소득세. 이거 팔았을 때. 그 사업자가 팔았을 때는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취득, 보유, 양도를 구분했네요. 그럼 우리는 공부를 무식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바쁠 때는 뭐다?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부동산 3법이 있어요. 그것만 잘해도 10개 이상 맞춘다고요. 그래서 취득세는 평균적으로 3문제, 등록면허세는 평균적으로 1문제, 재산세 3문제, 종합부동산세 1문제, 그리고 종합소득세 1문제, 그리고 양도소득세 5개. 이렇게 출제 비중이 평균이야. 그러나 해에 따라서 뭐다? 약간 차이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세법은 중요시하는 게 3가지. 취득세를 잘하자, 재산세를 잘하자, 양도소득세를 잘하자. 10개 넘잖아. 그 세법은 몇 문제 나와요? 16개. 그럼 목표는 몇 개다? 10개. 그래서 이번에 시험 보는 사람도 세법은 10개를 다 맞췄어. 대부분. 10개. 그럼 찍어서 몇 개 맞춰? 하나, 2개. 그럼 고득점이에요. 세법은 항상 일부는 뭐다? 못 푸는 문제가 나와. 그래서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를 잘하면 돼요. 평상시에. 나머지는 한 문제짜리니까. 그리고 이렇게 따로따로 배우는 거를 뭐라 그래? 각각 배워. 취득세 따로, 재산세 따로, 양도소득세 따로따로 배우는 거를 강론이라 그래. 그럼 강론을 배우기에 앞서 전체 내용을 배우는 게 뭐다? 조세. 총론이라 그래. 조세가 뭐예요? 조세가 뭐냐고요? 모든 세금을 조세라 그래. 이게 조세. 모든 세금을 이게 다 조세에 합쳐서 모든 세금을 조세. 총론. 그래서 전체 내용을 알아야 돼. 전체 내용에서 평균적으로 2문제가 나옵니다. 그 세법이 왜 점수가 안 나와요? 시험장에 가면. 이 강론만 잘해.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전체를 알면은 강론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의 고득점의 지름길은 뭐다? 총론. 전체 내용을 아는 길이 고득점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지에 보시면 2번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가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좀 약간 좀 이게 문제가 있어 지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은 앞으로 어떻게 수업을 하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입문서가 나와 있죠.
입문서가 따로 나와요. 그 입문서를 잘 보면 그게 가락을 면하는 입문서예요. 그래서 세법에 조금 이따 하고, 자, 넘겨봐요. 자, 넘겨보면은 3번. 뭐라고 적혀있어요? 부동산 세법을 전략적으로 학습하자. 그래서 조세, 세금 전체 내용을 배우는 게 뭐다? 총론. 평균적으로 몇 문제 나온다? 2문제. 자, 3번 폈어요? 그리고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를 우리는 부동산 3법이라 그래. 3가지 법. 3개, 5개죠?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는 뭐다? 등록면허세, 종부세, 종합소득세는 평균적으로 한 문제가 나온다고요. 정리됐죠? 그래서 칠판에 판사한 거를 이걸로 정리합니다. 4번. 부동산 결정에 따른 매매. 자, 매매가 뭐다? 사고 파는 거. 자, 산 측은 무슨 세금을 내야 돼? 취득세. 판 쪽은 뭐를 내? 양도세. 그래서 이전시켰잖아, 소유권을. 그럼 이전시키면 갑은 뭐가 돼? 양도자가 되는 거야. 무슨 세금 내야 돼? 양도소득세. 남는 거에 대해서. 그럼 을은 뭐다? 취득자. 자, 취득자는 무슨 세금을 내야 돼? 취득세. 근데 밑에 뭐가 나왔어? 등록면허세는 뭐를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야? 소유권 이외의 취득, 전세권, 저당권을 취득하면은 등록면허세를 내요. 소유권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는 거고, 소유권이 아닌 것, 전세권 취득. 자, 여러분들이 뭐다? 길 건너 남의 건물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들어가야지. 등기 칠 때 무슨 세금 내고 들어가야 된다? 등록면허세. 근데 제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죠? 그 소유권이 뭐예요? 소유권 세 글자잖아. 소유권 세 글자죠? 사용, 수익, 처분. 소유권은 내 거잖아, 내 거. 그래서 소유권은 뭐다?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 그런다? 소유권이라 그래. 그래서 세 글자로 소유권,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내 거. 내 거. 내 거야, 내 거. 자, 넘겨보죠. 자, 이제 보유할 때 이제 보유로 돌아갔네요. 5번. 보유로 돌아간다. 부동산 경제활동. 자, 보유 나와 있죠? 그래서 취득 양도는 설명하고 1차적으로 서민들은 무슨 세금 낸다? 소유자는 재산세를 낸다. 그리고 부자들은 다시 한번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를 낸다. 자, 우리가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임대사업하죠?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를 낸다.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재산세와 종부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죠. 그럼 옆에 적어야 돼. 과세 기준일이라고.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는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죠. 매년. 그럼 가지고 있을 때 시점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점은 뭐다? 6월 1일 날 가지고 있는 자가 매년 내는 세금이다. 그래서 6월 1일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과세 기준일. 그래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세금을 과세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는 몇 월 며칠? 아주 여러분들은 표준어를 쓰네요. 6월 1일.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는 결국 누가 내는 세금이야?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를 다 내는 거예요. 6월 1일 소유자가 낸다고요? 1년치를? 그럼 사고 팔 때는 언제 팔아야 재산세, 종부세를 피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고 팔 때 1년치를 6월 1일 소유자가 다 낸다며. 그럼 사고 팔 때 좀 이거 돌려야지? 6월 1일 근접해서 잔금을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팔아야 돼? 6월 1일까지 잔금을 받으면 1년치 누가 내? 매수자가 내는 거야. 6월 2일부터는 매도자가 내는 거야. 그럼 내가 아파트를 파는 거야. 잔금 언제 받아야 돼? 언제 받아야 돼? 6월 1일까지 받으면 매수자가 내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하루 지나서 6월 2일 날 받으면 뭐야? 매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어요. 이거를 나중에 자세하게 배워요.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는 소유자가 낸다. 몇 월 며칠 소유자?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를 다 내는 거야. 그럼 6월 1일을 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과세 기준일. 5글자로. 일단은 적어놓고요. 자, 그 다음 6번. 아까 설명했죠, 그죠? 증여잖아. 무상. 박스가 뭐다? 유상이 아니라 무상이야. 무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돈 주고 사면 뭐를 내는 거야? 밑에. 유상은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내는 거야. 그래서 묶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유상이라고. 증여세가 무상이에요. 대가를 주고 취득하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내는 거지. 무상은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아니라 뭐가 된다? 증여세.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다? 배우자끼리 증여는 얼마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단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취득세를 내야 된다. 그래서 취득세를 적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증여받지? 그럼 6억까지는 증여세 안 내잖아. 그럼 그 물건에 대해서 등기 쳐야 되잖아. 그럼 등기 칠 때는 뭐를 납부하고 등기소로 가야 된다? 취득세. 그래서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넘어가죠. 7번. 자, 상속. 똑같아요. 자, 상속. 거기 가운데 뭐라고 그래서 사망. 그럼 사망은 유상이야, 무상이야? 무상. 상속세 죽어서 내는 세금. 그다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죠. 배우자가 생존하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안 내. 그 대신 등기 쳐야 돼. 등기 칠 때는 뭐를 납부하고 등기소로 가야 돼? 취득세 납부를 해야 돼. 그래서 취득세가 나와 있는 거예요. 상속받으면 취득세를 내야 된다고요. 취득세 몇 프로 낼까요? 상속세는 안 내. 10억까지는 보편적으로. 취득세 몇 프로 낼까요? 공시가격에 2.8%를 내. 2.8%. 단 농지를 받으면 2.3% 내. 상속받았다. 농지, 그러니까 우리는 상속받으면 뭐다? 취득세가 출제되는 거야. 취득세, 세율, 세부담률 몇 프로? 공시가격에 2.8이야. 농지를 상속받으면 2.3%만큼 부담해야 돼요. 아까 증여는 설명 안 했잖아. 자, 증여. 6억까지는 배우자는 증여세가 없지? 근데 취득세 이게 시험에 나 세율 몇 프로 증여받았다. 여러분들 평상시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증여받으면 세율 취득세 몇 프로? 3.5%야. 공시가격에. 그 여러분들이 갑자기 있잖아. 갑자기 단독명의 있는 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해 주겠다. 또는 자녀가 증여받을 수 있지? 그렇잖아. 그럼 취득세는 3.5를 모아놔야 돼. 모아놔야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첫째 시간 뭐를 설명했다? 취득, 보유 양도를 설명했네.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진도를 나가는데 기본서 이렇게 3바퀴 돌죠. 그죠? 근데 오늘 옆에 프린트가 뭐가 있어, 이거? 한 장짜리. 항상 세법은 한 장으로 시작해서 한 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딱 오늘 이거 프린트 한 장짜리가 있잖아. 이게 제목이 뭐다? 조세, 총론, 전체 내용이야. 전체 내용, 핵심 정리 뭐야? 일이야, 일. 자, 빨리 봐주세요. 봤어요? 그럼 옆에 세금의 이름이 나왔잖아, 옆에. 빨리 갖고 오세요, 없는 분. 자, 세금의 이름이 나와 있지? 자, 1번이 뭐다? 뭐라고 적혀 있어? 취득세. 2번은 등록면허세. 3번은
재산세, 4번은 종합소득세, 5번은 양도소득세. 요거 5개 위주로 배운다고요. 5개 위주로. 그래서 이게 한 장짜리가 뭐다? 핵심 정리 1이에요. 그래서 이 프린트는 뭐다? 11월, 12월까지 쓰는 프린트야. 그 다음 내년으로 넘어가지?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법이 바뀌어. 알아들었나요? 그럼 한 장짜리 프린트가 두 번째로 나와. 핵심 정리 2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 정리 세 번째 프린트가 나와. 그래서 세법은 결론은 뭐다? 한 장으로 시작해서 한 장으로 끝나는 과목이라고요. 그래서 세법을 앞으로 공부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는 쭉 공부한 다음에 한 장을 이 전체 내용을 눈에 익혀야 돼. 그럼 한 번에 되는 사람은 한 번도 없어요. 계속 틈날 때마다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째 시간 공개 강의는 전체적인 커리큘럼과 부동산 세금,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을 설명했네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2강으로 들어갑니다. 자, 쉬었다 하죠. 예.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예.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